음, 2022년 KMO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총 12문제를 준비했고요. 제가 다시 문제와 함께 이거는 XMO에서 퍼왔는데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의 대표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서는요. 일단 EA, B 말고요. 제곱 부분이 산술기하로 저렇게 되기 때문에 그 AB의 범위가 3 이하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음이 아닌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됩니다. AB 더하기 1의 범위를 구할 건데 왜냐하면은 그 산술기하 평균의 저 약분되는 부분을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 노란색 부분은 그 산술기하 평균을 보면 등호 성립 조건의 최소값을 그 1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소값은 바로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최대값은 그 등호 조건에서 가장 먼그 4를 대입을 했을 때 저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정답은 102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 같은 거는 조합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저렇게 시계 있죠. 시계가 딱 정십이각형이잖아요. 원에다가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돌렸을 때 이제 원순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 제가 임의대로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수가 7개이기 때문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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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를 저렇게 배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간격으로 저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한 부류가 빵개라면은 셋 중에 적어도 하다가 세 개가 딱 정삼각형 간격으로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개짜리가 예를 들어서 2개다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남아 있는 저 두 그 파란색하고 동그라미 부분에 그 세 개가 들어가서 역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어떤 하나의 한 개가 나오고 남은 세 종류는 두 개씩 두 개씩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압축이 돼요. 자, 그래서 저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그 한 개짜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저 한 개를 하트 모양으로 그냥 들어간다고 아무 때나 저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들어간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저거 한 개만 이제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이제 두 개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2의 세제곱인 2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인데요. 10번 문제는 제가 그 푸는 방법만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푸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x 더하기 pq가요. 이제 공약수가 될 수 있는 게 유클리드 제법으로 저 네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서라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공약수가 pq인 경우라면은 어, 자, 저렇게 이제 묶어내게 되면 이게 m제곱이 되는데요. 양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제곱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1, 2, 1, 3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면 둘 다 제곱수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두 번째 경우는 x는 pk라고 놔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 전에 먼저 pq가 이거는 다르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수식이기 때문에 PQ가 이제 같아질 수 있는 경우가 조건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경우는 이렇게 해서 몇 개 안 돼요. 이렇게 해보면은 이 두 개가 공약수가 1p, p제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계산을 해보면 감각이 있으신 학생 여러분은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수론에서 소수 판정법만 알면 간단히 풀리는 겁니다. 이제 소수를 판단할 때 루트 m이 그 뭐죠? 이하의 소수로 나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n이 두 소인수 이상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 두 소인수를 PQ라고 하죠. 그래서 P는 Q가 이제
아닌 겁니다. 그래서 PQ, 그러니까 최대로 나눌 수 있는 요런 표현은 뭐냐면 n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p로 그 동그라미서, 그리고 q의 동그라미 그 별성이라고 했을 때 둘 다 n 빼기 1보다 작아. 그러니까 두 소인수기 때문에 저게 그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직접 그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엄밀한 정명은 직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는 저게 당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p가 그 두 소인수 이상이면 모순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p제곱, p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1000 이하에서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세제곱에서도 따지면은 11까지는 안 가고 뭐 7 이런 식으로. 근데 다 쭉 내려가다 보면 이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960이라는 거, 6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그 내부 점의 개수를 세는 문제인데요. 직사각형의 한 방향에 지금 마주보는 게 5개, 7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손분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제가 앞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4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저 4점만 찾으면 그 막 이렇게 이었을 때, 자, X자로 만나서 생기는 교점입니다. 그래서 각 변에서 2점씩만 고르는 경우의 수, 그래서 210가지가 됩니다. 다음 문제에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1부터 6까지를 저 꼭지점에 6개가 있죠. 다 적어 넣어서 제곱합이 3으로 나눈 그 나머지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3의 배수의 제곱은 0이고 그렇지 않은 그 수의 제곱은 나머지가 1이다. 자, 이 사실을 이용을 했어요. 이제 좀 떨어져 있는 두 개를 지금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3의 배수가 하나가 들어있고 3의 배수 아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건 직접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두 개가 여기 한쪽에 몰려 있으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3의 배수가 이렇게 찢어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찢어져야 되나 했을 때, 요거는, 자, 보세요. 이 0이 여기 있으면은 가운데 두 삼각형에 이렇게 두 개가 공유가 되어 있죠. 0이 여기 있는 순간에는 여기 있게 됩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0이 이쪽에 있으면은 요 두 삼각형, 이 두 꼭지점을 공유하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0이 이쪽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약을 해드리면은, 자, 0을 결정하는 그 제가 보여드린 세 가지 경우 있죠. 그리고 36이냐 63이냐를 또 결정을 해야 되고요. 남아있는 4개. 어차피 제곱은 그 모두 3으로 1이니까 14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노가다로 하면은 그 풀 수는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최대한 노가다를 줄일까? 자, 그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 노가다 줄이는 거를,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모듈로 7에 대해서 저 나머지가 7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자리 수만 이렇게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에 이제 착안을 하게 되면, 자, 저렇게 제가 묶고 있죠. 7의 배수는 7의 배수끼리, 그리고 나머지가 1인 거는 6이랑 2인 거는 5랑 3인 거는 4랑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조건 때문에 홀짝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연속하는 14개를 딱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골고루 홀짝으로, 그리고 7의 배수인 나머지로 분부하면은 저게 연속하는 지게 10부터 99까지는 몇 개죠? 90개이기 때문에 84개로 일단 끊어요. 그러니까 14개씩. 그러면은 맨 끝수가 이제 84개를 만드는 게 그 93에서 딱 끊어지게 돼요. 10에서부터 93까지. 그럼 남아있는 94부터 제가 저 99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채울 예정입니다. 자, 저렇게 해서요. 이제 자, 저렇게 쓴 식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7의 배수는 7의 배수랑 이렇게 짝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홀수 제곱 있잖아요. AB는 2의 배수인데 홀수가 되는 경우를 지금 뺀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그룹들도 다 그 홀수에서 그 6의 제곱을 경우의 수를 빼야 돼요. 자, 그런데 왜 곱하기 2를 했냐면은 7의 배수는 이렇게 바꾸어도 어차피 똑같은 경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나머지가 1이면 다른 쪽은 뭐 6이 되고 그 경우가 바뀌는 경우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걸 제가 미리 다 계산을 했는데요. 뭐 저렇게 나오는데 근데 제가 아까 빼놓았던 그 요거 있죠. 자, 요 경우의 수를 자, 예를 들어서 94는 7로 나눈 나머지가 3인데 짝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추가되는 거를 저렇게 대역을 시켜서 꺽쇠표로 그 몇 개인지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그 세 보세요. 정답은 867이라는 거. 이거는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인데 이거 되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렸고요. 저 조건에 맞는 수치를 저렇게 제가 적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숫자들을 도로 제가 변의 길이 스몰 그 소문자로 바꿨죠. 자, 저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자, PQ 가운데 저 PQ를 구하는 건데 저렇게 한 목적이 바로 MN으로 제가 저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 알고 있는 공식 있죠. 우선 저 MN에서 양쪽의 변의 길이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S 빼기 P다 라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문자를 이렇게 숫자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S가 그 둘레 반이잖아요. 이 둘레 반에다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그거랑 마주보는 변을 뺀 거랑 같다. 요거는 외워주시는 게 그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는 2분의 C여서 지금 보면 저 노란색 길이 있죠. 이 노란색 길이가 사실은 MP 길이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요 BE랑 BD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닮음이잖아요. 그래서 요 빼야 될 요 길이 있죠. 저 MP의 길이가 요 MF랑 같기 때문에 요 MF의 길이를 저 그림에서 계산을 해보면 S 빼기 B에다가 2분의 C를 뺍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B하고 C하고 지금 역할이 바뀐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따라서 가운데 저 PQ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2분의 11 전체 길이에서 요 둘의 합, 그러니까 각각 QN과 MP로 바꿔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ES가 사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이기 때문에 2분의 11에다가 저 세 개의 항이 A로 정리되는 거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수치 계산이니까 2분의 3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 보시고 그래서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되게 좀 저는 재밌다고 판단을 했어요. 우선 저 RN이 자리수 쭉 거꾸로 바뀐 거 보이죠? 그래서 두 자리 이하면은 이게 최대한 커도 두 자릿수를 바꿔도 최대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1200이 그 한계치죠. 그래서 저거는 다섯 자리 그렇다고 해서 다섯 자리는 해가 없잖아요. 이제 네 자릿수를 이제 보면 네 자릿수를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자릿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줄을 그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최소한 여기 1인데 2가 되면 또 큰일 나죠. 그죠? 그리고 또 W가 또 1 이상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X에다 1을 넣고 W에다가 0을 넣어서 이제 1의 자리를 조사해 보면은 여기는 1인데 그 왼쪽 같은 경우에는 7이 되니까 네 자리 수에서도 탈락이다. 자, 그래서 1의 자리가 불일치한다는 거고요. 세 자리 수라는 거죠. 그래서 저 세 자리 수를 저렇게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자변을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저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끝자리를 또 다시 보는데 5 아니면 0이에요. 저기가. 자, 그래서 1의 자리를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가운데가 항상 0이기 때문에 0인 경우에 위의 경우는 0이 6이 되고요. 아래 경우에는 1로 맞춰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의 자리 때문에 이 경우는 A가 8이 돼요. 요거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7로 곱했을 때 9구단 7단을 보면은 그 1의 자리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A에다가 8을 넣어서 제가 이렇게 이 A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A를 다시 없앴습니다. 그래서 4056을 우변으로 지금 옮겨가지고 빼게 되면은 3345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은 이게 최소 공배수가 15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약분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약분을 하고 3의 배수랑 5의 배수라는 제가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하게 되면 저렇게 돼요. 자, 그래서 Z가 홀수라 그랬죠. 근데 223을 넘지 않는 홀수를 그 1과 3이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8의 배수로 저렇게 해보니까 요게 8로 나눈 나머지가 7. 그래서 이 47만 가능하게 되겠고요. 근데 8B는 최대한 그 될 수 있는 게 70이니까 대소관계가 벌써 모순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이제 이렇게 해 보시면은 328일.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대로 이 방법을 따라하면 되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좌표축에다가 제가 12개 경우의 수를 찍어 놨어요. 그래서 2차 함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학통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원래는 점 9개 같은 간격으로 있죠. 사실은 요 9개 점만 한정을 해서 그 2차 함수가 될 수 있는 점 3개가 몇 개냐 했을 때 각 x 값마다 3가지 경우의 수 전부 27가지가 있잖아요. 저 초록색 그 라인 있죠? 일직선인 경우가 5개가 있으니까 저거를 뺀 2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9개 점을 잡아도 되니까 곱하기 2를 한 거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x값 3개를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경우. 그래서 저 경우도 이제 똑같이 해보면은 27가지에서 요렇게 빨갛게 3개. 이 경우에는 대각선이 일직선인 경우가 없으니까 3개만 빼면 돼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요렇게 잡는 경우도 있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앞에는 44고 뒤에는 48에서 92가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겹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x 값이 요 4개 값에 대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요 한 가운데를 대칭축으로 해서 4개의 점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칭축이 가운데가 아니라면은 4개의 점을 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증명을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경우의 수가요. 저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잡은 거냐면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요점일 때가 지금 2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칸 올라갔을 때는 한 가지.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엎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경우 전부 6가지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뭘 생각하시냐면은 저 한 경우에 대해서 사실은 요거는 하나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4가지 경우의 수, 저거를 4가지라고 센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중복이 됐으니까 그 3번 중복해서 그거를 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7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형 문제입니다. 자, 이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조건을 다 보시고 제가 각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80,
24도, 저기가 25도죠. 자, 맨 처음에 저 AM은 ME 곱하기 요 아주 유명하죠.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자, 근데 이거는 지중상에도 나와요. 자, 저런 모양이에요. 저거 제곱이 ME 곱하기 MB다. 근데 저 변을 DM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생각해 보면 닮음이잖아요. 그죠? 요거랑.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자, 저기 각을 x라 그러면 저기 각을 x라고 할 수 있고요. 먼저 이 접선이라는 조건이 이 25도가 여기 있는 25도로 일단 옮겨질 수가 있죠. 그리고 원주각으로 저 x각 있죠. 저기를 x 한 원 위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오목사각형에서 바로 보이시죠? 오목사각형에서는 이 x 더하기 x 더하기 25 더하기 25가 얼마죠? 84죠. 그래서 저거를 식을 세우게 되면 x가 7이라는 거 금방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문제는 그냥 풀이를 이렇게 띄워드리고 설명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서 y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되게 5, 4, 3, 2, 1로 그냥 이 y 값에 따라서 x 값 있죠. x 값이 지금 규칙도 두 개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이제 솎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크더라도 이거는 약간의 노가다는 있을 수는 있지만 금방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면은 이번 KM도 상당히 쉬웠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난이도라면 여러분 도전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야심한 밤에 지금 새벽 1시 반인데요. 제가 KMO가 이렇게 쉬워졌으니까 여러분도 도전을 많이 하시고 한 영재고 시험 지필고사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일부 어려운 문제 빼고는. 네, 좋은 밤 되십시오.